시간 종료할 텐데 그 답안지 이름 적어서 위에서 앞으로 전달해 주겠습니다. 질문 좀 있으잖아요. 요거 앞에 전부 위에 질문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금 너희들이 이제 1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답 노트는 하나 팔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오답 노트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부터 하면 너희들이 아직까지는 어느 게 시험에 나올 문제고 그걸 아직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두 권의 책을 좀 통독을 해야 돼. 계속 한 두세 번 여러 번 반복을 좀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좀 끌어올려야 되고 수업용 오답 노트를 해야 될 시기가 있어. 왜냐면 지금부터 오답 노트 시작하면은 오답 노트가 아니라 그냥 백과사전 같이 돼 책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걸 시험 전날에 볼 수 있겠니? 네,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3월에 내가 이제 내신대입반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예상 문제 위주로 할 거 아니니? 그때 내가 제시하는 문제들은 정말 예상 문제들이야. 그때에는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데 하되 나는 그 효율성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 적고 이런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렇지 않니? 문제도 긴데 왜 적어? 쓰지 않게 그치?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그냥 내가 단면으로 해주잖아. 그냥 오른쪽 붙이면 되지? 노트에다가 내가 시험 전날에 한번 리마인드를 꼭 해야 되겠다는 문제도 요즘 쫙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 다음에 시험 전날에 한번 쓱 볼 수 있게끔 그걸 3월에 하는 거지.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하면은 백과사전이 돼버려. 이만큼이 돼. 문제가 좀 우리가 많이 풀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게 실제 나올 문제고 그런 것도 아직 너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지. 지금은 전반적으로 내가 맞춤 문제도 다시 한번 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우선은 쫙 끌어올려야 돼. 그리고 맞춤 문제는 스피드 있게 좀 풀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문제 볼 텐데 1번 같은 경우는 너희들 뭐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이지만 1번 문제는 교과서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교과서 대답은 정원 문제야 이게. 교과서 문제다 보니까 11번 선생님, 1번은 선생님 많이 나오고 있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을 보면은 2차 문제 활용이니까 문제는 뭐 장하게 긴데 얘를 왜 좌표축으로 가져와야 돼. 좌표축으로 가져올 거고 내가 이제 원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분수의 물줄기가 포물선 모양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레이저를 막 쏘아 올렸다 이거지. 그 레이저를 쏘아 올린 다음에 원점을 잡아 이렇게. 여기 원점 잡고 그 다음에 그럼 2차 함수를 내가 식을 작성하려면 얘가 지금 1m니까 얘가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게 3이 돼야 되니까 이 좌표가 4가 되겠지. 2차 함수. 이러한 2차 함수라는 건 모양이네. 이러한 2차 함수 모양.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저를 쐈다는 거지. 레이저를 쐈을 때 이렇게 스치듯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접하는 점. 꼭지점부터 별개로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묻는 건 뭘까? 문제가 최종적으로 묻는 거는 레이저와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지. 뭘 묻는 거지? 묻는 게 뭔지 안 되잖아. 이 레이저하고 물줄기가 만나는 점, 이 점이잖아. 이 점의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뭐냐면 수면으로부터의 높이지. 여기가 수면이면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점, 이 접점의 y좌표 구하는 얘기지. 높이니까 이거잖아, 이거. 이걸 높여야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접하는 이 점을 찾은 다음에 그 점의 y좌표만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목표를 삼아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2차 함수의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우리가 몇 번 짜고 있는데 봐봐. x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어요. 일단. x축과의 교점 1하고 4거든. 위로 볼록이지.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으면 이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어. 내가 이 놈을 fx라고 이렇게 붙여볼게. 그럼 이 fx라는 함수식은 최고차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당연히. 모르니까 a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1하고 4니까 x-1에 x-4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겠지. fx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원점지라는 직선이야. 원점지라는 직선. 얘는 뭐 내가 이 마이너스 x라고 이름 붙이면 얘는 뭐냐면 원점지라는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 gx는 기울기를 몰라. mx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좀 보면은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 물줄기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사이의 거리는 3. 그거는 이제 써놨고. 그 다음에 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분의 9에 나와 있는 데가 지금 뭐냐면 여기지. 가장 높은 지점. 여기가 지금 뭐냐면 최고 높이가 4분의 9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꼭지점을 찍어낼 수 있어. 이거하고 중간점이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좌표가 2분의 5, 뭐가 되냐면 4분의 9가 되겠지. 꼭지점의 좌표가. 그렇지 않을까? 이참수 요거와 요거의 중간점이 맞을 수 꼭지점의 x좌표가 될 것이고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5, 4분의 9다. 걔를 얘가 지나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a 값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가 2분의 5일 때 2분의 5 대입하면은 2분의 5에서 빼기 1하고 그 다음에 2분의 5 빼기 4 요걸 한 게 4분의 9가 나와줘야 되겠어. 그래서 우선 a 값을 찾아낼 수 있다. 보면은 이거 2분의 3이고 그다지 2분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네. 여기서 a 값이 나왔어. 마이너스 1이야. a 값 찾았지. 그럼 이 차함수 fx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이제 내가 gx를 찾을 건데 gx라고 하는 직선은 a는 이미 확정이 됐고 m 값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있잖아. 직선이 이 차함수하고 접하고 있지. 이제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접한다는 표현이 보였으니까 지금 a는 지금 마이너스 1이 힌트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두 개 내가 연립을 해볼 건데 마이너스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5x에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놈이지? 얘하고 그 다음에 mx야. 요점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연립을 했을 때 얘가 중분을 가져야 되겠어. 접하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떠올라야 되겠고 넘겨 정리해보면 x의 제곱에 여기 m 빼기 5 이놈의 x 되고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에 판별식 한번 해보자. 판별식이 연립이 되니까 그러면 m 빼기 5 이거의 제곱에 16이지. 얘가 이거 16이지. 그러면 봅시다. 얘가 4가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그러면 4일 때는 이게 9란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는 넘어가면 m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인가? 1이지? 됐어. 봅시다. 그럼 봐봐. 여기서 어려운 점이 발생해. 이 n 값이 두 개 나오는데 왜 두 개 나왔을까? 얘들아? 왜 두 개가 나왔을지를 한번 생각해봐. 접하는 지금 직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한 거는 위로 불러온 이참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요거만 그랬지만 얘가 이참수로 쭉 내려가잖아.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 그렇지 않니?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림을 내가 조금 잘못 그리긴 했는데
접하는 직선 중에서 여기 다시 한번 더 그리면 이게 뭐냐면 1하고 4, 1하고 4에서 뭐 이렇게 되는 뭐지? 포물선이지? 원점지라는 직선이야. 접한데 뭐 일로 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니? 접선이 두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보이지? 쭉 내려가서 요 밑에서 이렇게 원점지랑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쪽에서 접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이 두 개 나온 거야. 그 둘 중에서 누굴 택해야 될까? 이렇게 같하는 직선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 두 개 남았지. 그럼 기울기 작은 애 택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m 9가 될 수 없고 1이 될 수 있다는 거야. m 값이 두 개 나온 이유가 있어. 왜냐면 접선을 구하면 두 개가 나와.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문제에 부합하는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m 값은 1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직선도 찾은 거지. 그럼 봅시다. 직선 m이 1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찾아야 돼? 접점을 찾을 거지. 접점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교점이잖아. 교점. 얘는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가. 교점이지. 교점은 여기서 보면 되잖아. 여기 얘잖아. 얘. 우리 교점을 구한 방정식 이거지? 교점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 이거잖아. 이렇게 했을 때. 그럼 m 대신 1 집어넣어야지. 그럼 1이니까 x 2가 되겠지?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m 대신 1을 투입하면은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 상대로 이렇게 중분 형태로 나오지. 접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x 좌표가 2가 된다는 얘기야. x 좌표가 2니까 y 좌표도 2가 되겠지. 왜냐면 이 직선의 길이가 y 코 x니까.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네. 교과서 문제니까 숫자도 변형하기 쉽고 잘 나와. 자주 나오는 이유는 교과서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나왔어요? 꼭지점 좌표 문제에 나와 있어. 4분의 9라고 높이가. 그리고 x 좌표는 얘들아 이거 중간점이잖아. x점이라고 하는 건 대칭축. 그래 대칭축이니까 이거에 중간점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1과 4의 중간점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지. 2분의 9, 4분의 9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m이 1이 되는 거는 좀 봅시다. 여기서 접하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봐. 이 이차함수하고 이 직선을 연립했어. 교점을 구하기 연립했을 때 얘가 지금 접하니까 중분을 가져야 되지. 접한다 표현이 뭐냐면 중분. 그래서 요거에 한 변씩 0이 돼야지. 그래서 m값이 1 나오지. m값이 두 개 나오지만은 여기서 두 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 뭐냐면 이차함수가 원래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놓을 텐데 이쪽으로 접하는 경우가 있고 이 밑으로 접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래서 얘가 더 기울기 가파르지 되게. 그러니까 기울기 큰 놈. 양수에서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큰 거잖아. 그래서 요 9는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지. 그래서 m은 이렇게 되줘야 돼. 1번으로 되겠어.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은 학력평가 문제를 성남이 내가 설명할 때마다 이 문제 가지고 막 설명을 드리는데 성남하고 그때 서울과 같이 나왔는데 문제가 오히려 성남 문제가 더 어렵게 나왔어. 변형을 해서 합평 문제야. 수처가에 학력평가 문제고 오리지널 문제 삼각형이었는데 걔를 사각형으로 변환을 시켰고 게다가 이렇게 단기형 문제로 바꿔서 내 문제인데 얘는 이차함수하고 근계수관계 문제를 약간 뒤섞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안 풀어본 사람은 당연히 조금 이거 막 풀기 싫은 느낌이 확 들지. 요즘 학평 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풀어보면 돼. 봅시다. 그 5번 문제 보면은 그린 것 같지. 그나마 이게 친절하게 단기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 A가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있고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는데 그럼 요거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런 이차함수 있고 그 다음에 직선 있지. 얘가 y는 2x 플러스 3 얘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 이차함수. 그럴 때 지금 만나는 점은 A하고 B라고 하겠다. 요 점이 A가 된 거지고 요 점이 B가 되겠지. 그럴 때 문제 내볼게. 그 x 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에 이 A점의 x 좌표 요 점을 얘를 알파, 그 다음 B점의 x 좌표 얘를 베타 이렇게 이름 붙이겠다는 거야. 그리고 또
직선 y는 2x 플러스 3이 x축과 만드는 점은 c. 이 점은 c라고 하겠다. 이 점은 c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삼각형 두 개를 만들었다는 거지. 이러한 삼각형, 이러한 삼각형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삼각형 하나 만들고. 그래서 각각의 넓이를 S1과 S2라고 할 때 다음 식으로 하실 거야. 그러면 봅시다 이거. 지금 요 A점부터 해가지고 좌표를 내가 다 찍어낼 거야. 문제는 지금 요 A점에 X좌표를 알파라고 했어요. 그럼 알파면 Y좌표는 뭐라고 적어낼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알파를 내가 썼어. 그럼 Y좌표는 여기에서 가져올 거야? 여기서 가져올 거야? 얘가 편해? 얘가 편해? 위가 더 편하다고 했잖아. 2차보다 당연히 1차가 편하고 게다가 얘는 미지수까지 있어. 당연히 일로 가는 게 정상 아니니. 얘를 알파를 잡았으면 여기를 당연히 2알파 플러스 3을 잡는 게 편리하겠지. 여기 뭐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이렇게 잡지 말라고. 얘보다 당연히 얘가 훨씬 편하지. 그 점은 어차피 둘 다 모두 지나는 점인데 여기 선택의 문제가 남다는 거지. 선택의 문제가 남는데 당연히 차수가 낮은 게 편하다고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알파 콤마 2알파 플러스 3을 잡아야 되고 이 B점의 좌표는 얘 X좌표가 베타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베타 플러스 3으로 잡을 수 있겠지. 근데 시점의 좌표를 찾아볼게. 좌표를 다 표시해야 돼. 그럼 시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시점 어떻게 구하지? 이 직선에 뭐야? X절편. X절편을 우리가 Y 대신 0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럼 Y 대신 0을 집어넣었어 얘들아. 그럼 뭐가 되지? 쭉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0이 되겠지. 그러니까 시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0이 돼. X절편이니까. 그럼 됐어. 봐.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S1이 뭐냐면 AC를 대각수로 하는 거. 요 첫 번째 요 큰 사각형이지. 얘가 S1이래. 그럼 1번부터 보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S1의 넓이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돼. 그럼 이 면적 한번 보여볼게요. 이 면적. 우리 직사각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가로는 뭐지? 가로는 이 길이잖아, 얘들아. 그럼 요 좌표에서 이 좌표를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면적 S1을 구할 건데 걔는 뭐냐면 알파에서 요놈의 X좌표에서 이놈의 X좌표 빼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알파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지. 빼기니까 플러스 바뀌어서. 그 다음에 세로인데 세로는 요 길이지 얘가. 세로는 당연히 얘가 되겠지. 2알파 플러스 3. 그치? 이게 바로 S1이야. 그러면 지금 문제가 얘를 알파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래. 그럼 얘 전개만 하면 답이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얘를 정리하면 되겠어. 정리하면 2알파 제곱에 그 다음에 6알파에 플러스 2분의 9 이게 첫 번째 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S2를 구하시오. 이 문제 S2 같은 방식으로 할 거야. 근데 S2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어떤 부분에서 이 면적을 구할 건데 우리 길이는 좌표를 대봐야 돼. 봅시다. 이 길이는 가로라고 하는 거는 X값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니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얘에서 누굴 빼줘야 돼? 베타를 빼줘야 되겠지. X값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야 되니까. 그래 양수가 나오잖아. 길이는 당연히 우수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길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세로를 조심해야 돼. 요 길인데 일단 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현재 음수야 함수야? 요 2베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음수지. X가 아래 있으니까. 그럼 길이는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바꿔줘야 돼. 얘가 지금 현재 음수인 상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의 2베타의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서 이게 바로 S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양수로 바꿔주면 되니까 요거 전개하면은 똑같이 나오겠네. 요거 전개하면은 2베타 제곱 그 다음에 6베타 플러스 2분의 1가 나옵니다. 원래 오리지널 학력평가 문제는 이렇게 강경을 못 알았어. 그냥 대놓고 3번 물어봤다는 거야. 대놓고 3번. 원래 오리지널 학력평가 문제는 대놓고 다이렉트로 3번을 물어봤지. S1과 S2의 넓이 합이 얼마일 때 A 값을 구하시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지. 원래 원본 문제가. 성남은 학생들이 그 아이디어를 잘 못 기찰까봐 이게 단계형으로 내줬어. 자, 3번 가볼게. 3번은 S1과 S2의 면적의 합이 6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 근데 들어봐. S1과 S2의 합이야. 그러면 해볼게. S1 더하기 S2 이렇게 해봅시다.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야.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니까 히터 잠깐만 쭉 끌게. 너희들 산소 부족부터 졸려. 봅시다. S1, S2를 더하면 여기서 2로 묶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되지. 그 다음에 6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9를 두 번 더 했으니까 9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하고 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알파 베타의 의미가 뭐였어? 교점이잖아. 교점의 좌표가 지금 알파 베타니까 교점을 구하려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연립을 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 얘랑 갖다 놓는 거지. 누구랑? 2x 플러스 3. 넘겨 정리하면 x의 제곱에 2x에 3 마이너스 a를 넣게 될 건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그러니까 근계수 관계를 내가 배웠으니까 가져오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지? 요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렇지? 교점에 x좌표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알파 베타는 3 마이너스 a지. 우리 근계수 관계 열심히 했잖아. K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하면은 2배, 얘는 어떻게 구해? 이놈의 제곱에서, 즉 4에서 4 빼기 2배 이거지. 그러면 6 될 것이고 요 플러스 2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요놈이지. 그대로 넣을게. 638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플러스 9. 요걸 한 값이 얼마다? S1, S2 합이 6이더라 이 얘기잖아 지금. A 값 여기서 구해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4 될 거고, 여기 4a하고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18, 27, 23. 숫자가 더럽네. 29 넘어가면 29.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 계산 아니다. 4a다. 뭐 계산 틀린 것 같은데? 어디서 그렇게 했지? X1, X2. 제곱에서 4에서 이상원 미안해. 여기서 이상한 짓 했다. 미안해. 여기서 이상한 짓. 알파 플러스 베타 얘를 집어넣네. 얘 마이너스이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2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그래야지. 얘를 대입해야 돼. 얘를 대입했어. 얘네. 그럼 요게 얼마다? 요게 들어. 얘기지. 그럼 8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4a에다가 마이너스 3이 6이니까 a 값이 4분의 14. a 값 4분의 10 정도네. 그다음에 6번은 되니? 6번? 내가 한번 혹시나 해서 6번 더 6번은 한번 해줄 거야. 6번 봅시다. 6번을 보면은 얘도 한 미터가 문제라고 했지? 우리 그 마플 교재도 있었고 얘가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 6번 얘도 한 미터가 나왔다고. 지금 보면은 초점 좀 날 거야. 이렇게 돼 있고 A점 출발해가지고 B를 거쳐서 C까지 간다 이거지. 그럼 이 참수가 뭐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3이야.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은 A점 출발해서 이 선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 곡선 위에 지금 A, B라는 점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우선 요 A, B는 요거 F를 지나니까 B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요게 성립이 되겠죠? 2차적으로. 요 관계식이 성립될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A, B가 얘를 지나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2A 더하기 2A 더하기 B 플러스 1 이거의 최대치수 묻는 거. 한 문자 소거하는 유형이라고 했잖아.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에 최대치수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제한 범위가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럼 B가 이런 거니까 B 대신 쑥 집어넣으면 될 건데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건 여러 의 값이니까 얘는 2A 플러스 B 대신 얘가 그냥 들어오면 돼.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지. 그럼 조심할 거는 뭐냐면 B 문자라는 B가 소거가 됐는데 범위를 남긴다고 했어. 문자가 소거되면서 이 P라고 하는 점 뭐냐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움직이는 거야. 그럼 A는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게 0에서부터 해가지고 요점 X좌표 여기 B점의 좌표가 이거 1,0이고 C점의 좌표가 3,0이지. 그러니까 A가 0에서부터 3까지밖에 못 움직여. 이러한 제한 범위가 형성이 된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 이제 이 함수 그냥 문제 풀면 되겠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의 플러스다. 그러니까 얘 다시 한번 하면 A 빼기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지. 그래서 최소값은 지금 문제가 최대치수 모두 가는 거네. 최대치수. 그럼 봅시다. 지금 내가 지금 대책 중에서 1인 상태야. 이러한. 그럴 때 0에서 3이지. 0이 좀 더 가깝잖아. 0이 여기 있으면 3은 저 멀리 있지. 여기부터 여기니까 최대는 여기서 할 것이고 그 다음 최소는 여기서 합니다. 최대값은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니까 3 집어넣으면은 4에다가 7 더했으니까 4에다 3 더했으니까 7. 최소값은 3이 가는 거지. 그 두 개 다 모두 값이지. 최대가 7이고 최소가 3. 얘도 워낙에 뭐 잘 나오는 애야. 근데 그 제한 범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한 범위 말했잖아. 여기서부터 A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움직여. 그게 왜 이렇게 돼? 문제에서 그렇게 있어. 문제에서 그렇죠. 문제 뭐라고 돼 있니? A점에서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인다. 돼 있지? 문제. 그 문제가 우리 읽을 때 다 의미가 있어. 차분히 읽어나가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돼. 이쪽은 전혀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움직이는 게 A점 출발해가지고 C점까지만 움직이는 거야. 더 이상 안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서 A는 제한 범위를 형성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숨겨진 제한 범위를 찾아내야 된다. 되겠지? 숨겨진 내용이 있어.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10번 오늘은 10번은 키워드가 어디 있다고 그랬지? 개수가 실수지. 실수라는 단어, 그지? 그래서 개수가 실수면 당연히 텔레그램 갈 것이고 뭐 어제 한 내용이니까 기억이 좀 살아있을 거라고 보고 빠르게 한번 해보면 이러면 틀리면 안 돼. 개수가 실수라는 이 표현이 키워드 날리는데 그러면 텔레그램이 같기 때문에 한근이 지금 2 플러스 i거든. 그럼 다른 한근 볼 것도 없이 2 마이너스. 그러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되겠지. 다른 한근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는다 그랬어. 그럼 3개를 이렇게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근계수 문제로 간다 그랬잖아. 기억나니? 어제 했었지. 그래서 요거를 세 번을 하는 3차 방정식이 x의 세제곱에 ax의 제곱에 그 다음에 bx의 빼기 10이거든. 근데 얘들아 이게 봐봐. 우리가 이거 a, b, c 하고 여기 있어.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게 얘밖에 없잖아. 그럼 이 알파를 찾으려면 세근의 곱을 먼저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얘는 a 모르잖아. b 몰라. c는 알고 있어. 얘는 알고 있지? 얘는 뭐와 관련이 있었냐면은 우리 3차 방정식 근계수밖에 안 겠니? 복수 좀 하니? 당연히 해야 돼. 봐봐. 그러면 얘는 세근의 곱하고 관련있지. 그러면 세근의 곱은 세근 곱했어. 이거 2개 곱하는 거야? 5지. 얘랑 곱하면 세근의 곱은 5알파라는 얘기야. 5알파가 세근의 곱은 우리가 근계수한 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지.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야. 여기서 알파 2지. 세근을 이미 다 알았다는 얘기지. 이 알파라고 하면 2야. 그럼 요 A부터 찾아볼게. A는 세근의 합과 관련이 있어. 3개 합 더해볼게. 4다 얼마지? I 사라지니까 6이 나오지? 세근의 합은 세근의 합이 딱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6이 나오는데 세근의 합 6. 걔는 마이너스 A지. A 값 마이너스 6 찾았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의 합이지. 알파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미안. 마이너스 1라고? 근계수한 게 이렇게 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이놈분의 이놈이야. 그러면 플러스 치는 거지. 그지? 근계수관계. 너도 이거 어제 한 거 외웠니? AX 항상 부어주잖아 이렇게. 이거지. 이거 한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벳 하면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끼리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어. 항상. 세근의 곱은 뭐가 되겠어?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이놈분의 이놈이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10이 되겠지. 그지? 알파가 2가 나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여기서 A 값이 나왔지. A는 마이너스 6이 딱 나왔고, 그 다음에 두근끼리 곱의 합을 구해주는 거죠. 두근끼리 곱한 거야. 그러면 이놈 곱하고, 그 다음에 이놈 곱하고, 그 다음에 이놈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거 두 놈 곱하면 5제. 그 다음에 얘 곱하면 4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4 플러스 2i. 그래서 요거 없어지니까 남는 게 얼마 남냐면 8이 다 못하니까 13이지. 13은 B가 되겠지. 항상 그 3차 방정식 근계수관계는 부호 조심해야 되더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그래서 마이너스 14이 아니 그냥 13. 얘가 13. B는 이런 거. 9번. 좀 피곤한 것 같은데 9번 하고 잠깐만 좀 껐다 갈게요. 잠 돌리지 않으면 좀 늦게 돼요. 일단 진도를 안 되니까 9번을 못 본다. 9번 가보면 3차 방정식 이거에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그렇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죠. 또 두 허근을 뭐 찾아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이 3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전혀 없는 상태야.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포함해볼게요.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잖아. 인수 정의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풀면 되겠고,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x 플러스 5. 우리 상수항의 약수를 찔러 넣을 건데 누굴 대입할까? 딱 봤을 때 1 집어넣으면 되네. 마이너스 1을 만들지? 그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되고, 이게 되네. 0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0 나온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구나. 그럼 여기 조립법은 사용이 되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재수비로 여기 x 제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맞추면 플러스 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차항 맞춘다고 했지? 2차항을 하면 요거 해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이수분해 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고, 식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하나 갖고 있고, 여기서 허근 두 개 나오겠지. 판별식을 해봐. 판별식만 작잖아. 여기 허근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제. 이거의 지분이 뭐라는 얘기야?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지. 그럴 때 제곱 합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근계수관계를 먼저 적용시키면 이게 얼마? 4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얼마지? 5가 되지. 얘를 가지고 제곱 합구할 수 있지. 얘는 이거의 제곱에서 즉 16에서 2배의 알파베타. 그러니까 이게 되지. 잠깐만 좀 끌었다가